지금 이제 한번 수익형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한번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니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는 전부 아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장득공제 50%가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를 팔고 수익형을 산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갈아타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전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팔아야 되는지 이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뭐 정확하게 궁금하신 부분에 임대주택을 등록하셨다 그래서 정확하게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지 지금 뭐 2주택자이신데 하나는 임대 등록으로 돼 있으시고 하나는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네, 맞아요. 아, 네. 그럼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게 18년도 3월 19일, 3월 달에 구입했고요. 매입했고요. 네. 임대주택 등록은 19년도 6월 달에 사업자로 신고했어요. 19년도 6월이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임대 등록. 네.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이제 말소하고 팔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지났네요. 예. 네네. 4년을 유지하시면은 이제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8년을 채운다고 하면은 27년까지겠네요. 그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왜 여쭤봤냐면, 임대 등록해서 우리가 뭐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도 있지만, 이제 세금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금,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거는, 6월이니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되실 거고, 그죠? 네. 예, 배제 받고 계실 거고, 그리고 8년, 이제 만기 후에, 그러니까 자동 말소 후에 파시면은 이제 장득공제 50%를 받겠네요. 네네. 예, 이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좀 봐야 될 텐데, 뭐 세금적으로 이런 혜택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8년 갖고 계신 뒤에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거를 팔고 뭐 어디 딴 데 투자하시고 싶으신 곳이 있으신 걸까요? 그러면 그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더 정확하게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는 곧 너머에 성산동에 성산시형에 살고 있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이 임대주택을 기간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 제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수익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게 전망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형으로 구입을 돌려볼까 어쩔까 이제 생각이 많아요. 네, 그럼 이거 뭐 6억대로 사셨을까요? 네, 딱 6억에 샀어요. 아, 6억에 사셨어요? 그럼 네네. 지금은 아마 여기 실거래가가 8억에 찍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 부동산 나와 있는 것들 보면 그럼 한 8억 5천 뭐 이렇게 파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올랐을 때는 뭐 10억이 이제 훌쩍 넘었던 시기가 있었어. 근데 이거는 모든 우리 서울 아파트들이 그래요. 코로나 때부터 이제 급등했던 게 다시 코로나 전 혹은 코로나 한 중반, 그러니까 20년도 아니면은 20년도 아니면 21년도 초 이 가격으로 다시 이제 회귀를 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억 5천 올랐는데 그게 아니고 6억에서 8억 5천 됐으면 혹은 6억에서 9억 됐으면 50% 오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서울에 있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이런 흐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만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수익형으로 가시는 거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그 은퇴 혹시 하셨어요? 이제 할 차례예요. 예, 그러면은 수익형으로 다달이 나한테 월세를 들어올 것들을 만드시는 게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거 월세 받고 계실까요? 아니요, 지금은 전세예요. 네. 그러면은 저는 파시고 수익형으로 가시는 건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지금 팔고 갈래 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 아니면 저는 요거 만기되는 날, 만기될 때 자동 말소가 된 다음에 파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올라준 게 뭐 몇천만 원 올라준 게 아니잖아요. 예, 뭐 2억, 3억 혹은 뭐 4억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 단위로 올라주면 우리 양도세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고 팔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그래서 한 번 네. 사거나 사면 이제 한참 있다가 또 한 번 팔고 뭐 이런 개념인 거고, 지금 이제 한 번 수익형으로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한번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니까 세금을 아낄 네. 수 있는 거는 전부 아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장특공제 50%가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내가 이 아파트를 팔고 수익형을 산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갈아타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수익형은 좀 제한이 돼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아파트를 수익형으로 막 돌릴 수는 없어요. 수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월세로는. 네, 그리고 이제 네. 덩치도 크고. 그래서 네. 뭐 이걸 팔아서 뭐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작은 사무실이나 아니면 이제 오피스텔이 될 거거든요. 수익형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여기서 돈을 더 많이 가용한다고 하면, 이거 플러스 돈을 더 많이 가용한다고 하면 뭐 건물 사는 게 낫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제한된 금액 가용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은 작은 네. 사무실 아니면 오피스텔이거든요. 근데 저는 네. 지금 그거 사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동산 경영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 뭐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집을 사고 팔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동산을 만드는 그런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네. 땅값 올랐지, 자재값 올랐지, 뭐 인건비 올랐지, 그런데 부동산 심리가 죽었기 때문에 사고 팔고가 안 되지. 그리고 또 PF도 굉장히 제한이 됐지. 그리고 금융 비용도 늘어났지, 금리 올라갔지, 이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향후 몇 년간은 수익형 부동산 지어질 수가 없어요. 많이 옛날처럼. 예.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뭐 5년 뒤, 7년 뒤에 내가 요거 처분하고 뭐 산다고 하면은 그때 수익형 부동산 생각해 보면은 가격이 저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지금 처분하시고 그냥 지금 수익형 부동산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익형 부동산은 굉장히 기회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수익형 부동산 져서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굉장히 미분양 난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미분양 난 게 나쁜 부동산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부동산에서는. 왜냐하면 시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심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굉장히 안 좋고 심리가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도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내가 좀 선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미분양인데 좀 좋은 위치에 가격도 좋다 그러면은 뭐 할인 분양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수익형으로 고르시기가 좀 쉬울 것 같고, 만약에 27년도 뭐 6월 지나서 자동마서 된 다음에 내가 이제 간다고 하면은 지금 뭐 싸게 사는 만큼 세금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지금 과감하게 그냥 딱 정리하시고 좋은 수익형을 좀 선별해갖고 내가 좀 골라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기다리시다가 세금 할인 받으시고 그때 조금 또 오른 가격으로 좀 사시거나, 이 두 가지 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은퇴를 앞두고 그때서야 이제 내가 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파트만 갖고 계세요. 아파트만 뭐 두세 개 갖고 계셔서 뭐 작년, 재작년에 뭐 종부세 폭탄 맞았느니 뭐 이런 하소연도 많이 하시는데, 아파트도 아파트고 뭐 재개발이면 재개발이고 뭐 수익형은 수익형이고 좀 골고루 갖고 계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네네네. 저기 지금 저거를 갖다가 상암동 거를 그냥 그 기간을 채우고요. 네. 지금 현재 조금 여분 있는 걸로 그 잠실 운동장역에 있는 그 오피스텔이요. 네. 그거를 하나 사면 어떨까요?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오피스텔인지는 모르겠지만 종합운동장역 옆에 그 월드메리디언 주목 있고 그 뒤쪽으로 오피스텔이 몇 개가 있어요. 아마 거기를 보신 것 같은데, 뭐 월세가 잘 나온다면, 그리고 가격이 적정하다면, 그리고 지금 급하게 팔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을 잘 잡으신다면 저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네? 주택수에 들어가나요? 주택수라는 거는 사실 이제 취득세 할 때도 주택수가 따로 잡히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할 때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 할 때도 그렇고, 우리 대출 받을 때도 그렇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청약할 때도 그렇고. 지금 오피스텔 사시면 어떤 부분이 조금 걸리세요? 일단 주택수에 포함돼서 종부세가 올라갈까 봐요. 네. 지금은 올라가죠. 지금은 올라가지만 종부세 세율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네네. 근데 하여튼 지금은 포함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좀 계산해 보실 필요는 있지만 그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 산다고 해서 종부세 폭탄을 맞을 만큼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산시형을 갖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성산시형 갖고 계시고 이거는 종부세 합산 배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종부세 내시는 거는. 예, 근데 작은 오피스텔 하나 추가된다고 해서 종부세를 뭐 안 냈던 거를 크게 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피스텔도 저기 임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 신고하게 돼. 임대 사업자요? 네네. 아, 우리 똑같아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랑 똑같아요. 근데 아파트는 지금 폐지가 된 유형이기 때문에 이제 못 하는 거고, 오피스텔도 취득세 신규 분양일 경우에만 85% 감면이 있고, 그리고 재산세는 네네. 감면이 있을 거예요. 네. 감면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 하나, 오피스텔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감면이 안 되실 것 같고, 이게 두 개씩 있어야지 감면이 되거든요. 재산세는 뭐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되는 게 맞지만 지금 공제도 좀 그 한도가 올라간 거 아시죠? 네네. 네, 6억에서 9억으로, 네네네네. 9억에서 12억으로. 그래서 네네. 공제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부세는 저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중과가 일단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 지금 목적은 그 네. 오피스텔을 사서 시세 차익을 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임대 수익 목적이시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네. 세금적으로는 오피스텔 지금 하나 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 그거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달달이 들어오는 네네. 그 생활비 그런 개념이 네. 은퇴 후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네네. 구조를 월세로도 받고 뭐 연금 형태로도 받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가지를 만들어 내셔야 그런 분들이 좀 노후의 생활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시청자분- 저거 만료된 다음에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더 나아요? 네,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금액이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네네. 돈이 있으시면 저는 지금 사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네. 요거를 팔고 사신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조금 아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장독공제 네네. 5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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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시청